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사실 세연은 백의용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사생아 형제야. 지금 거신 전환은은 항상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있어서 시청자들이 긴장감을 놓칠 틈이 없게 만들어. 금요일,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도 바로 이거야.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그 설렘이 있어.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미세한 디테일을 짚어보고 혼란을 풀어주고 세연 대변인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론도 좀 나눠보려고 해. 단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경고할게. 그동안 우리는 모두 희주와 함께 숨죽이며 지켜봤죠. 최근에 방금 끝난 사화에서 사은이 옥상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희주를 발견했거든요. 파티에서 희주의 어머니는 희주의 어깨에서 숄을 떼어냈어요. 그 숄 덕분에 사은은 희주를 찾을 수 있었죠. 그가 그 숄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보호대 끝에 불안하게 서 있는 희주를 본 사은은 희주가 자살을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은은 희주가 어떤 전화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은이 희주 앞에 나타나자 희주는 긴장해서 균형을 잃어요. 사은은 급히 뛰어가서 희주를 구하고 그 덕분에 희주는 목소리 변조된 전화를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사은은 희주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희주의 안전을 이렇게 헐겁게 생각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어요. 이번에 유괴범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많았죠. 이제 그가 혼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를 그림자처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신 에피소드에서 백사은이 사실 백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사은이 희주에게 자칭 부모님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암시였죠. 그 말을 통해 부모님이 쉽게 자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한 사은이 자칭 아버지인 백의 의용에게 보인 적대적 태도와 무관심도 감정적인 연결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들 사이엔 사랑이 없다는 게 확실해요. 또한 사은의 회상 장면 중 하나에서 자칭 어머니가 그에게 생선을 주면서 아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은은 실제로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하죠. 이건 그가 진짜 사은을 대신할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럼 대변인 사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실제 사은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동물과 아마도 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것이 상우가 해결하려고 결심한 바로 그 범죄일 수 있다. 백의용의 아버지 백장호는 국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위험한 손자가 자신의 명성을 더럽히게 두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사언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백장호는 나중에 얻은 아이를 그 자리에 대신 내놓았다. 즉 사언은 고 백장호의 아들이자 대통령 후보 백의용의 의붓 형제라는 것이다. 기억나시겠지만 의용은 홍일경이 백의용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업적을 칭찬하며 사언을 그와 비교할 때 분명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이미 사은이 백의용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고 백장호 회장과 함께 의용의 수많은 스캔들을 덮으려고 했던 홍일경은 회장과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일경은 사은이고 백장호 회장의 뛰어난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해요. 이 말은 사은이고 백장호 회장의 사생아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또한 규진은 아들을 잃고 나서 사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은은 어찌어찌 살아남았죠. 이로 인해 규진이 유괴의 배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규진은 아들을 이용해 사은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남편이 청와대에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되찾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은 규진이 어린 사은에게 자기 아들이 생선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유괴범이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이 우연이 아니죠. 규진은 희주가 유괴된 날 희주와 희주의 어머니를 만나고 그들 앞에서 떠났어요. 이게 희주의 차가 조작된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덕분에 유괴범이 계획을 실행하기 더 쉬웠을 거예요. 또한
규진은 사은의 사무실 폭발 사건에 대해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미리 말하지 않고 작전을 실행한 유괴범인 아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규진이 희주의 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를 보지 못하게 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은과 가까운 사람이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어요. 고급 기술 장비들, 예를 들어 차 조작 장치, 고급 목소리 변조 전화, 조작된 CCTV 영상 등은 이 모든 일이 아마도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에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을 시사해요. 한 가지 강력한 가능성은 사은의 조수인 박도재입니다. 도재는 유괴범이 처음 사은에게 연락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한 도재는 CCTV 영상을 조작해서 희주가 유괴범을 자발적으로 채태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아마 도재는 사은에게 비밀스러운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사은이 했던 일 때문에 사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상우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은이처럼 그를 의심하기 쉽지만 그가 이 계획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낮아요. 상우는 진짜 사은을 만나고 저택에서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죠. 대학 시절부터 희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일하는 방송사에서 일하게 되기를 자원했어요. 그의 참여는 그가 어린 시절 목격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실상 일석이조죠. 사원과 실제 사원을 만난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상우는 사원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의감에 이끌린 상우는 유리와 함께 저택을 방문하여 과거의 괴로운 사건들을 다시 떠올린다. 한편 희주에 대한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앞서 봤듯이 사원이 경찰서에 갔을 때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사원은 이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곧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 희주가 말할 수 있었다는 충격은 그를 크게 놀라게 만든다. 특히 20년 동안 그녀를 알아왔으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사원은 희주가 직접 진실을 말해주길 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406이라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연결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편 희주는 대통령실에서 수화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해요. 사원은 이제 아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열려 희주에게 수화를 배우게 허락하며 그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린다. 희주의 새 직장을 축하하기 위해 사은은 그녀에게 드레스를 사주지만 그 드레스를 입은 희주의 아름다움이 사은의 숨을 멎게 만들죠. 상우와 유리는 희주의 새 직책을 축하하려고 그녀를 초대하고 사은은 함께 가기로 결심해요. 저녁 식사 중 대화는 산구와 희주의 과거로 흘러가고 그들이 학교 방송실에서 처음 만났던 이야기가 나와요. 유리는 장난스럽게 그곳이 그들 사이에서 로맨스가 싹 틀 완벽한 장소였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사은은 명백히 화가 나며 유리의 말을 급히 틀어막고 그녀의 직감은 항상 틀렸다고 말해요. 이건 유리가 아나운서였을 때의 평판이기도 했죠. 그의 말은 테이블에 있는 모두에게 불편한 긴장을 만들어내며 모두가 어색해져요. 그 후 사은과 희주는 함께 편의점에 들러요. 사은이 도로를 건너며 보조인 박도재와 전화를 하고 있어요. 박도재가 말하길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유괴범은 여성입니다. 그때 갑자기 과속하는 트럭이 사은을 향해 돌진해요. 위험을 눈치챈 희주는 백세훈이라고 소리쳐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란 사원은 뒤돌아보며 희주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당황스럽다. 사원은 이미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러 달려가는 소리에 여전히 당황한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표정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트럭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오늘의 스포일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원이 희주가 406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납치 사건 뒤에 누가 있을지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